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관절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기보다 혹시 통풍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병원에 가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음식부터 바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바로 검색입니다. 통풍에 좋은 음식, 요산 낮추는 식품, 통풍에 안 좋은 음식, 이렇게 찾고 찾은 끝에 도달하는 건 늘 비슷한 목록이에요. 콩은 피하세요. 멸치 안 됩니다. 시금치는 퓨린이 많아서 조심하세요. 어디선가는 다시 된장국은 안 돼요. 붉은 고기 줄이세요 라는 말도 들려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 정보들이 대부분 입소문이나 블로그 혹은 누구한테 들었다는 수준에서 멈춰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출처도 없고 무엇보다 그 정보가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지도 모른 채 일단 안 좋다는 건 피하고 좋다는 건 마구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 제게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통풍이 심해서 콩 대신에 시금치를 매일 먹었거든요. 근데 왜인지 소변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더 나빠졌대요. 이분은 평소에 고기나 술도 거의 안 하시고 정말 음식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신장 수치가 떨어지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통풍을 잡으려다 신장을 먼저 망가뜨리는 겁니다. 분명히 몸을 위해 시작한 식습관인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통풍도 신장도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통풍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신장 보호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면 통풍은 결국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몸에 쌓여 생기는 병이고 이 요산을 걸러서 내보내는 역할이 바로 신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풍 관리라고 해서 무조건 단백질을 줄이고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좋다는 음식만 과하게 챙겨 먹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류를 줄이라고 하니까 동물성 단백질 대신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금치나 버섯, 두릅 같은 채소도 퓨린 함량이 제법 높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는 성분인데 이게 많으면 통풍에 악영향을 주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죠. 특히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요산을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점점 더 쌓이게 되고 결국은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초반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통풍처럼 관절이 붓거나 아프고 통증으로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주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기 전엔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통풍은 당장 불편하니까 눈에 띄지만 신장은 말도 없이 속에서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실 때는 반드시 통풍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장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가? 도 함께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식품만 조절하면 통풍도 신장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섭취, 염분 조절,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는 생활 전반의 습관이 같이 따라야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다는 것을 무조건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조절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영상도 많고 글도 많아서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정보 중에서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건 찾아내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통풍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식단을 꾸리셨던 분들, 신장 수치는 한 번도 신경 써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생활 방식에 대한 조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왜 지금껏 좋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통풍도 신장도 함께 지킬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사례와 함께 잘못된 민간요법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통풍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식단을 거의 극단적으로 바꾸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분들 가운데엔 젊었을 때보다 훨씬 엄격하게 음식을 가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 안 먹고 생선도 거의 안 먹고 된장국도 피하고 심지어 밥도 반 공기만 드시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소 무릎 관절이 자주 붓고 욱신거리다 보니 병원에서 통풍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 식단표를 만들어 지키고 계셨다고 해요. 하루에 물은 10잔 넘게 마시고 식사는 거의 채소 위주로 하셨는데 신장 수치가 오히려 나빠졌다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식단을 여쭤봤습니다. 콩 대신 두부, 고기 대신 시금치나 버섯 같은 채소,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땅콩, 국물은 거의 없이 오직 채소와 잡곡밥 위주로 드셨다고 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단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통풍에도 신장에도 모두 좋지 않은 방향일 수 있거든요. 먼저 시금치와 버섯은 퓨린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콩과 견과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결국 요산이라는 노폐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즉,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요산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게다가 이분은 고기와 생선을 끊으신 대신 시금치나 두릅처럼 좋다는 채소만 반복해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두 가지 채소만으로 영양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퓨린 함량이 높은 채소만 반복해서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70대 초반의 이 남성분은 퇴직하고 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셨답니다. 당뇨 초기 진단도 있었고 통풍 증상도 간헐적으로 나타나면서 스스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건강 식단을 따로 만들어 실천하고 계셨어요. 아침은 늘 현미밥에 된장국 대신 물, 반찬은 오이지나 깻잎 장아찌, 그리고 꼭 시금치나 미나리를 생으로 드셨고 점심에는 고기 없이 두부만 넣은 국에 나물 반찬, 저녁엔 바나나와 검은 콩을 갈아 마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겉보기엔 나쁘지 않은 식단이죠.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좋다고 알려진 음식만 계속해서 드셨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 넘게 고기와 생선을 거의 끊으시고 시금치, 콩, 두부 위주로만 드셨던 결과는 혈액 검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요산 수치는 그대로였지만 신장 수치는 이전보다 뚜렷하게 나빠졌고 소변 속 단백뇨 수치도 함께 증가한 걸 확인했습니다. 환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식사하시면 통풍은 그냥 그대로일 수 있는데 신장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시더군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관리한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체중도 빠지고 소화도 잘 되고 겉으로는 건강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몸속은 달랐던 겁니다. 좋다는 음식만, 그것도 한 방향으로만 지속해서 드시면 영양소 균형이 깨지고 노폐물 처리 기능이 약한 신장이 그 무게를 다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0 가까운 어르신 한 분은 평생을 된장국 좋아하시다가 통풍 진단을 받고는 모든 발효 음식을 끊으셨어요. 된장, 청국장, 김치까지도요. 그리고는 매일 감입차와 보리차만 드시며 물 섭취량을 늘리셨습니다. 처음엔 혈압도 잘 조절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지만 3달쯤 지나면서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고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간요법형 차를 매일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감입차는 이뇨 작용이 강해서 기초 체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좋다는 말 하나로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식이 조절은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장 아픈 통풍을 잡기 위해 신장의 상태는 보지도 않은 채 자꾸만 줄이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통풍은 조절할 수 있는 병이고 신장은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도 지키고 통풍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사 방법과 실천 팁을 전문의 입장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풍도 잡고 신장도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식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식단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에 좋다거나 나쁘다는 음식 목록을 외우고 계시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루 전체 식사의 구성과 비율입니다. 무조건 어떤 음식을 끊고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어떤 재료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는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통풍과 신장을 동시에 고려할 땐 가장 먼저 단백질의 종류와 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단백질이 통풍의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고기를 전부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단백질은 몸의 기본 재료입니다. 근육 유지에도 꼭 필요하고 면역력 유지에도 핵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으로 먹느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 많은 붉은 고기, 내장류, 멸치처럼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되 생선 중에서는 흰살 생선, 닭가슴살 같은 지방 적은 단백질은 적당량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손바닥만 한 크기, 그것도 한 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요리 방법은 구이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에도 이중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식물성 단백질도 무조건 좋다고 볼 순 없습니다. 두부, 콩, 견과류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면 결국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하루 반 모 정도의 두부 혹은 작은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 이하의 콩 정도만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땅콩이나 아몬드는 과다 섭취 시 지방과 퓨린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간식처럼 계속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채소의 선택과 조리 방식입니다. 앞서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시금치나 버섯, 미역줄기 같은 일부 채소는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매일같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퓨린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예를 들면 오이,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애호박 같은 것들은 자주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삶거나 데쳐서 나물 형태로 드시면 장의 부담도 적고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짠맛 조절입니다. 채소를 아무리 좋게 골라도 소금이나 간장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물을 무칠 땐 된장보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들깨가루 같은 걸 활용해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면서도 자극은 줄고 신장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가급적 맑은 국 형태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국, 미역국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된장은 발효식품이긴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고 미역은 요오드 함량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 환자에게 좋은 국은 다시마나 멸치 육수 대신 무나 다시마만 넣은 맑은 채수가 적합합니다. 여기에 애호박, 양파, 표고버섯 한두 개 정도만 넣어서 심심하게 끓인 국은 수분 보충에도 좋고 염분 걱정도 적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수분 섭취입니다. 통풍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요산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소변으로 원활히 배출되기 위해선 수분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작정 마셔선 안 됩니다. 보통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나눠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식사 전과 후에 한 잔씩, 자기 전엔 소량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차도 물 아닌가요? 인데 보리차, 녹차, 커피, 감잎차처럼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차 종류는 수분 보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배출시키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은 맹물 또는 무가당 보리물로 하시고 차 종류는 하루 한 잔 이내로만 드세요. 이쯤에서 실제 식사 루틴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잡곡밥 반 공기에 삶은 애호박과 브로콜리 무침, 달걀찜 한 조각, 맑은 채소국을 곁들입니다. 이때 국물은 반 이상 남기고 반찬은 싱겁게 간한 걸 중심으로 구성해보세요. 점심은 밥 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흰살 생선 구이 또는 닭가슴살 삶은 것, 오이 무침, 무생채, 그리고 무채국이나 배추국처럼 맑은 국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두부 반 모를 살짝 구워서 상추나 양배추에 싸서 드시고
밥은 조금 줄여서 반 공기 이하로, 반찬은 간을 아주 약하게 한 나물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간식은 단맛 나는 과일보다는 방울토마토, 오이, 삶은 단호박처럼 당분은 낮고 수분이 풍부한 재료로 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생강차, 수정과 홍삼액 같은 음료는 신장 기능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 중에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갑자기 많이 걷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요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요. 대신 하루 30분 정도 식후 가볍게 걷기, 층간 계단 오르기,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몸을 쓰는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요산 수치를 올리고 신장 혈류를 줄여서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의 호흡 운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눈을 감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신장은 추위에 약한 기관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줄어들고 요산 배출도 느려지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엔 복부와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보일러보다는 무릎 담요나 온찜질 같은 자연스러운 온열 관리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음식을 무조건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음식은 적이 아니라 방법이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적절히 조리해서 먹으면 충분히 내 편이 됩니다. 건강은 식탁 위에서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통풍도 신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옳은 방향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하루 건강 루틴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은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둘째, 채소도 퓨린 함량이 낮고 수분 많은 채소 위주로, 조리 방식은 데치거나 삶은 형태로 드셔야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는 무리하지 않고 나눠서 이뇨작용 있는 차 종류는 피하는 것, 그리고 짠맛 조절과 국물 줄이기,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 한 끼 식사와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는 그 한 숟가락이 지금 내 몸의 장기 하나하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미리 지켜야 더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지켜야 할 방향을 보여드리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풍이라는 병 하나만 생각하고 음식을 조절하다가 오히려 신장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통풍은 분명히 조심해야 할 질환입니다. 관절이 붓고 움직이기 어렵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인다고 그것만 챙기고 신장처럼 말없이 속에서 무너지는 기관은 뒤로 미뤄두면 우리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좋다고 해서 다 먹는 게 건강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먹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식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내게 맞는 음식인지, 통풍만이 아니라 신장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식단인지, 그리고 하루 루틴 안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 한 끼 식사와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는 그 한 숟가락이 지금 내 몸의 장기 하나하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미리 지켜야 더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지켜야 할 방향을 보여드리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여러분도 통풍에 좋다는 말만 믿고 이런 식단 실수하신 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나누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이야기들 매주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신장 그리고 내일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